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정석 거시경제학 제10장 경기 변동과 경기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경기 변동이 무슨 개념인지 먼저 좀 설명드리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거시경제학이 이게 뭐 상승과 하강 국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변동이라는 그게 사실은 안정화될수록 우리가 더 사실 삶도 그래요.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호황과 불황이 너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뭔가를 한번 원인을 진단해 보고 각각의 학파들의 그 안정화 정책, 가능한 한 이게 경기가 호황과 불황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변동폭이 축소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안정화 정책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경제 안정화 정책의 쟁점, 이렇게 얘기를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아셨죠? 자, 우선 이렇게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교재를 가보시면 349페이지 나와 있어요. 거기 보시면 경기 변동에 대한 국면 나와 있는데 우리 거시경제학의 관심사는 뭐냐면 첫 번째 줄에 단기적인, 거기 동그라미 치실까요? 단기적인 경기 변동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서나 일어나는 보편적 현상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전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동태적인 현상을 살펴볼 건데요. 이게 GDP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GDP가 호황과 불황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건데 이 추세선을 나타내는 게 경제성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경제성장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세선이 좀 이렇게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볼 건데 여기 이제 경제성장이 낮은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 추세선에서 이게 이렇게 호황과 불황이 이탈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텐데 그걸 우리가 경기 변동이야. 이 추세선 자체는요, 우리가 머릿속에 입에 붙이세요. 경제성장 앞에는 장기적인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그리고 경기 변동이라는 것은 단기적인 그런 거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경기 변동 이렇게요.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단기적인 경기 변동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거시경제라는 토픽이 바로 이 얘기야. 단기의 경기 변동, 장기의 경제 성장. 아시겠죠? 자, 근데 이게 이제 보편적인 현상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고용과 생산량의 경제 활동 수준이 높아질 때가 있고 이게 이제 경제가 과열되고 호황인 상태죠. 경제 활동 수준, 그러니까 경제 활동 수준이 GDP라고 보시면 돼요. 낮아지는 때도 있다. 이처럼 총체적인 경제 활동이 변동하는 현상을 경기 변동 혹은 경기 순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경기 변동과 관련된 국면을 살펴보시면 1번 볼게요. 개념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줄에 경기 변동 혹은 경기 순환이라는 용어가 말해주듯이 경기라는 단어는 전반적인 경제 활동을 뜻하므로 경제 활동이 변동하는 거, 그걸 경기 변동이라 합니다. 자, 다시요. Economic Fluctuation 또는 비즈니스 사이클 이렇게 우리가 쓰게 되는데요. 사이클. 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반적인 경제 활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라는 게 뭐야? GDP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오르락 내리락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경기 순환이라는 의미가 경제 활동의 변동이 되풀이된다라는 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경기 순환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 순환. 순환된다는 게 되풀이된다는 것이죠. 네, 뭐 당연한 개념인데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개념이 있습니다. 경기 변동은 경제 활동의 변동이 확장과 수축 국면으로 반복돼서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경기 변동이 없으면 거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본 축적과 기술 발전으로 꾸준히 경제 활동 수준이 올라가니까 그냥 이렇게 매끄럽게 올라가거나 그렇게 될 텐데 우리가 경제 순환, 경기 변동이 있어서 업앤다운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경기 변동과 관련된 국면에 대해서 4가지 국면이 있는데 참고로 보세요.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키고 돼 있습니다. 회복, 그다음 호황, 후퇴, 불황 이렇게 4개로 되어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그림 나와 있잖아요.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경제가 저점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을 회복되는 상황이라 그러고요. 요게 이제 경제가 좀 뭔가 어떤 추세선이 있으면 그거를 더 지나가는 요 과열되는 상황을 우리가 호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약간 뒤로 넘어가는 게 후퇴가 되는 겁니다. 후퇴. 네, 이해 가시죠? 그러다가 여기 상황, 여기가 이제 불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불황이다. 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후퇴와 불황과 관련된 것을 우리가 수축 국면이라 그러고요. 회복과 호황되는 상황을 확장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저점에서 저점까지 가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주기다 이런 표현을 쓰고요. 피어리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도가 넘실넘실거리는 게 이게 꼭대기에서 가장 밑에 이거 업앤다운 되는 그 높이를요. 요거를 우리가 진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반복되는 현상을 우리가 바로 경기 변동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경기 변동과 관련된 몇 가지 특징을 보기 전에 경기 변동과 관련된 이색적인 지표 그런 얘기가 있어요. 350페이지에 보시면 거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봤을 때 공식적인 경제 상황을 진단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그거 외에 다른 지표들도 있어요. 자, 뭐가 있나 볼까요? 그래서 거기 3번째 줄에도 있듯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엉뚱한 지표나 육감이 경기 침체를 더 잘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2번째 달러 볼까요? 치과 의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경기가 나빠지면 진료 약속을 연기하는 거야. 그 치과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야 뭐 여러 가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의료보험이 잘 돼 있으니까 괜찮은데 미국 이런 데는 비용이 많이 비싸기 때문에 이게 뒤로 밀어요. 아이고 아픈데 참는 거죠. 또 2번째 줄 보니까 2번째 달러 2번째 줄 쓰레기 수거 작업에 따르면 경제가 나빠지면 쓰레기 수거량이 줄어들고요. 경제가 좋아지면 쓰레기 수거량이 크게 늘어난다. 그쵸? 경제가 좋아지면 먹자 마시자 해가지고 이제 버리려고 하는 쓰레기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상품을 구입해서 또 포장지 같은 것도 많이 버리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패션업계에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경제가 나빠지면 치마 길이가 길어지고요. 경제가 좋아지면 짧아지고 네, 그런 것들도 관찰되고 경제가 나빠지면 이제 주로 집안에만 있으니까 외출복보다는 속옷 판매가 증가하고요. 경제가 좋아지면 외출복 판매가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뭐 팝콘 지수 이런 것들도 나와 있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또 여기 있는 것처럼 경기 지표를 판단하는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크루그만 교수는 뭐 이제 지금은 뉴욕 시립대에 계시죠. 코믹 광고가 많아지게 된다는 것을 호황의 징표로 삼기도 합니다. TV를 틀었는데 상품의 이름을 반복하는 거야. 그냥 이게 뭔가 즐거울 것도 없고 짜증나니까 그냥 뇌리에 세뇌시키려고 그냥 광고 이름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불황의 징조라고 하고요. 프랭크 교수 같은 경우는 버거킹에서 일하는 점원의 나이 가지고 경기의 상황을 진단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점원의 나이가 면도를 할 정도로 나이가 많으면 이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여기에 알바를 할 사람들이 아닌데 여기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경제가 침체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일자리 구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또는 에어컨 설치를 위해서 전화를 했어요. 와주세요 했는데 빨리빨리 오는가 아니면 천천히 오는가 아니면 스타벅스 커피의 농도가 얼마나 진한가 이런 거 가지고 경제 상황이 좋으냐 나쁘냐 판단하기도 한답니다. 요즘은 그렇지만 예전에는 담배꽁초 같은 것도 담배 피다가 막 길거리에 막 버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만약에 경기 상태가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약간 명탐정 홈즈 비슷하게 길거리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딱 봤더니 담배꽁초가 길어. 장초야. 그렇게 되면 이거는 경제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지. 경제가 좋으니까 막 담배 피고 있다가 아이고 수업이네 하면 탁 그냥 긴데도 버린단 말이야. 경제가 안 좋으면. 어떻게 이거 그냥 끄고 이따 다음 쉬는 시간에 또 펴야지 해가지고 꾸깃꾸깃 넣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단초가 돼 있으면 그런 것들이 떨어져 있으면 담배꽁초 길이가 짧으면 경제 상황이 안 좋군.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경작을 하지만 공식적인 지표도 있는데 공식적인 지표 이외에 자기만의 뭔가 어떤 경제 상황을 예언할 수 있는 뭐 그런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는 걸 하나 둘씩 찾아서 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인터넷에도 찾아보시면 많은 재미난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경기 변동의 특징 한번 보시면은요. 첫 번째는요. 경기 변동은 불규칙적이고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이게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데 이렇게 매끄럽게 반복되면 지금이 요 상황이다 라고 하면은요. 다 알게 조만간 경기가 좋아지겠군. 근데 알 수가 없어요. 현실에서는. 경제가 이렇게 돼 있어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현실 경제에서 더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많은 거시경제 변수들은 같이 움직입니다. 좋아질 때 같이 올라가거나 같이 낮아지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요. 생산이 감소하게 되면 고용도 감소하게 돼요. 당연하죠. 우리 고용이나 생산과 관련된 이 고용이나 생산 요소의 자본에 대한 투자 관련된 거는 생산 요소는 이 생산물에 대한 파생 수요라는 성격, 이름, 미시경제학에서 들어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면 고용도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해 가시겠죠?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경기 변동과 관련된 몇 가지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앞에 35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것도 한번 잘 보세요. 그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자, 뭐냐면 같이 움직인다고 했는데 거기 용어 정리 좀 할게요. 353페이지 가보시면 제일 위에 공행성이라는 게 코무브먼트,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요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경기 수능적이라는 게 있잖아. 프로시클리컬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경제가 좋아지면 실질 GDP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경기 수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요 반대로 경제가 좋아지는데 뭔가 변수가 반대로 가는 거야. 그게 경기 역행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기 역행적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반면에 실질 GDP보다 또 아무 관련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아무 관련 없는 이건 프로시클리컬, 카운터시클리컬 이렇게 표현하고요. 뭐 비수능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나중에 우리 볼 겁니다. 여러분, 경제가 침체되면 같이 변하는 게 어떻게 될까요? 요거 경제가 침체돼서 GDP가 이렇게 가라앉게 되면 자, 같이 떨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생산 이런 거는 같이 떨어지지. 생산이나 이런 것들 같이 떨어져요. 고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떨어지겠죠. 근데 우리 실업률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도 반대로 올라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기 역행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경제가 침체되면 물가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가격 변수가 주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경기 수능적, 역행적 이렇게 있고요. 수능과 역행인데 요거 말고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일어나느냐, 같이 일어나느냐, 나중에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거기 보시면은요. 경기와 관련해서 선행적, 동행적, 후행적 이렇게 있습니다. 선행적이다. 이게 먼저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동행적이다. 같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거기 보시면 늦게 일어난다. 후행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 단락에 가보시면요. 지속성이라는 것도 한번 좀 체크해 주시죠. 아니, 경제가 호황이냐 불황이냐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어제는 호황이었다가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불황이 되고 이런 건 아니야. 우리가 날씨 같은 그런 게 아니라 기후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어제 비 왔다가 오늘 맑고 그런 건 있지만 우리나라가 온대기후에서 아열대 기후처럼 갑자기 막 변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지속성도 좀 잘 체크해 주세요. 경기 변동의 많은 특성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정도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 경기 변동의 유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슌페터라는 학자는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기 파동, 중기 파동, 장기 파동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주기라고 그랬죠. 호황과 불황이 이렇게 반복되는 여기 정점에서 정점, 저점에서 저점. 요거를 우리가 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단기 파동이다라고 하면은요, 그걸 키친순환, 재고 투자의 변동 때문에 발생하는 경기 변동과 관련된 짧은 파동을 우리가 단기 파동, 키친 파동 이름을 따고요. 중기 파동은 기업의 여러 가지 설비 투자라든가 생산 설비를 크게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와 관련된 게 중기. 또 건설과 관련된 쿠즈네츠, 뭐 한 건설이 보통 재건축 같은 게 20-30년 정도 되면 다시 도래하거든요. 그걸 이제 쿠즈네츠 파동, 그것도 중기 파동에 넣기도 하고요. 콘트라티프 파동이다라고 하면 이건 가장 긴 장기 파동입니다. 5-60년 정도 주기로 발생하는 세계적인 규모의 파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선 첫 번째 요 그림 나와 있는데 단기는 좀 한 5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중기는 2배 생각하세요. 10년. 그 다음 여기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이건 참고로 보세요. 쿠즈네츠 파동이 있어요. 쿠즈네츠 순환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 20년 정도 되고요. 콘트라티에프는 한 4-50년 이렇게 암기하기 좋게 대략 5, 10, 20, 40 2배씩 커지고 있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가장 큰 콘트라티에프 파동이 약간 50년 주기로 이렇게 있고 중간에 뭐 쭈글러 쿠즈네츠 있고 더 짧은 주기에 키친 순환 파동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콘트라티에프는 전쟁이라든가 혁명이라든가 기술 혁신이라든가 엄청난 무슨 전염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거기 생기는 거예요. 자, 354페이지 거기 가보시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얼마나 경기가 침체가 내려가야지 경기가 침체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보는 거야. 자, 다시 이야기거리 그거 한번 잘 보세요. 경제가 어느 정도 하락해야지 경기 침체가 되는가? 첫 번째 줄 보세요. 경제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이 확장과 수축을 반복합니다. 종합경기 지표를 생각할 때 확장과 수축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두 번째 줄에 리세션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경기 후퇴를 말하는데 물가를 포함하지 않은 GDP의 움직임을 나타내요. 리세션이니까 뒤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리세션에 진입해도 물가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가 있어요. 딱 정해진 건 아니고 대략 이런 개념으로 사용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경기가 리세션 뒤로 후퇴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음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 재미난 얘기가 있네. 옆집 사람이 직장을 잃으면 경기가 후퇴됐나 보다. 내가 실직을 당했어. 내가 직장을 잃으면 경제가 불황인가 보다. 경제학자가 직장을 잃게 되면 이건 공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미국의 권위 있는 민간 경제 연구 단체가 뭐가 있냐면 전미경제연구소가 있는데 MBER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보통 보면은 정점과 저점에 대한 것을 그 순간에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보면은 인생이 이렇게 꽃길만 걸을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는데 지금 이게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그거는 지나고 나서 회고해 보니까 그렇었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 안에서는 잘 모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 MBER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보통 2분기 연속 GDP 성장률이 감소하는 경우를 리세션에 진입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불황이라는 공황, 불황 이런 표현은 요즘은 잘 안 써요. 왜냐면 엄청난 대공황이라는 그런 충격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리세션 이런 표현을 또 많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영국의 경제 주간지죠. 이코노미스트지에는 공황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실질 GDP가 10% 이상 급격하게 침체되거나 경기 침체 기간이 3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거기 나와 있는 공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30% 이상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해가 1929년, 1933년의 대공황 시기가 이때 해당합니다. 물론 지금의 코로나 같은 상황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대공황에 버금가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경기 변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분류, 기준 이런 걸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경기 변동이 발생하는 원인 요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